예,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부터 정리해보면 글로벌 증시가 더 오를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전체적으로 좀 퍼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같은 대형 업종에 개별적인 호재가 나오면서 지수 멱살 잡아 올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고, 특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대형주들 수급이 확 좋아지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양도세가 드디어 뭐 곧 발표되는 것 같다, 이런 내용들도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뭐 하나하나 살펴보면, 뭐 아침에 보여드린 차트입니다만 이제 경기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바꾸면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은 사실상 제거가 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리스크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내년도 경기가 침체되면 그러면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질 거니까 이제 지금 주가는 비싸다, 위험하다, 이런 시각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까지 겹치게 되면서 성장 전망치가 조금씩 상향 조정되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 패시브 펀드의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이 됐는데, 다만 이제 저렇게 튀게 유입이 된 건 일회성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돈을 저기다가 좀 파킹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금이 들어와서 표기가 저렇게 된 거일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어쨌든 돈이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데이터는 이거 하나만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 펀드 매니저들의 어떤 자금 동향 봤더니 현금 비중이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비중이 4.7%에서 4.5%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뭔가를 좀 사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거.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뭐 아시아 국가들 쭉 나열해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주식을 사야 되는 나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경기 회복, 수출에 강한 국가인 우리나라라든가 대만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은 좀 매수해야 되는 나라,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면서 경기 회복, 수출 국가들에 대한 매수 심리,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업종인데, 오늘 삼성전자 올라갔잖아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해, 그 대규모 턴어라운드 되는 해 전에는 40%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근데 지금 35%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얼추 예전에 어떤 패턴대로 거의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보도로는 뭐 엔비디아에 이제 내년도 초에 HBM3를 공급한다,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HBM 관련해서 좀 삼성전자가 뒤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깨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내년도 뭐 반도체 업황이 좋아져서 실적은 분명히 턴이 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면서 SK하이닉스가 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러시아 공장을 14만 원에 파는데, 예, 근데 14만 원이면 우리가 사도 되는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 계속 내비두면 고정비만 엄청나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발목만 잡는 거잖아요, 재무에. 근데 이거 아예 팔아버리면서 불확실성을 지워버렸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오늘 현대차, 기아 이런 쪽으로 강세를 보였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뭐 증시 수급, 업종 수급 분류해 드릴 때 맨날 전차, 인터넷 이렇게 세 개는 계속 외국인들이 붙여놓고 가더라. 근데 오늘 자동차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해 놓은 쪽에서 자꾸 호재들로 해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강했는데, 미국에서 오늘 태양광 ETF가 4.6%인가 올라갔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그 하나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몇몇 또 태양광 기업들도 또 주가 강세 보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도 역시 또 호재거리가 나와서, 좀 재료가 나오면 보통 이제 반영되고 음봉 맞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또 지수 멱살 잡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뉴스, 이건 뭐 지난주부터 계속 데일리로 전달해 드리는 건데, 보면 일단 오늘 그 오후에 나온 버전으로는 새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다음에 이뤄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인사청문 보고서 나오고 뭐 취임하고 하여튼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뭐 사실상 다 날짜 지난 다음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견들도 있었는데, 최신 버전으로는 이제 목요일에 발표할 것 같다, 그래서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 조정되는 걸로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또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근데 너무 늦었어요. 예, 하려면은 이번 주에 좀 초에 했어야 되는데, 하면 뭐 효과가 있긴 있겠지만, 뭐 실질적으로 배당 날짜까지 계산을 해보면 뭐 좀 며칠 더 반영될 수 있었던 게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예, 그래서 어쨌든 발표가
이게 맨날 주쳐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맞을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뉴스가 좀 나온 점은 내일 목요일 증시에도 좀 반영될 여지는 있죠. 그다음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 되게 많이 샀는데 선물은 제가 알기로는 역대 5위 정도 될 거예요. 제가 2007년도부터 쭉 데이터 봐서는 역대 5, 그러니까 계약 기준으로 금액 말고 계약 기준으로는 지금 5번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의 선물 매수가 들어왔고, 그러면 이제 금융 투자가 딸려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죠. 왜냐면 선물 사고 반대 포지션을 기관이 쥐고 금융 투자 매수하고 이런 구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한 거 보니까 역시 오늘도 전차, 하이닉스는 조금 매도 쪽에 좀 가 있지만 삼성전자 사고 자동차주 사고 그다음에 뭐 시가총액 상단 종목을 좀 고르게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 시가총액 상에서 매도한 건 하이닉스와 포스코 홀딩스 정도. 그다음에 네이버도 오늘은 좀 매도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좀 전차 쪽에 좀 치우치는 그리고 뭐 LG그룹주가 좀 은근히 좀 매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좀 분리가 됐습니다. 이게 특징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뭐 금융 투자가 엄청나게 매수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그냥 오른쪽에 대형주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업종 하나하나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를 아주 강하게 끌어올렸다. 제가 삼성전자는 계속 데이터들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35%까지 넘어가서 예전 패턴대로 간다라면 이제 거의 뭐 5% 정도만 더 올라가면 과거 데이터대로 올라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에코프로, 하나마이크론, 카페24 이런 것들을 팔고 HLB가 최근에 주가가 괜찮았는데 근데 이게 매수 규모가 큰 게 없어서 그냥 골라 담는 느낌이에요. 근데 약간 최근에 제약바이오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이 좀 은근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은 오늘 보면 매매가 그 매도 쪽에 하나마이크론이 가 있고 매수 쪽에 이제 STI가 가 있고 근데 업종 전체로는 좀 뭐 이게 골라 담는다 이런 느낌에 가까웠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비슷합니다. 기관은 또 동진세미캠, STI, 두산테스나 뭐 이런 류의 FST라든가 이런 반도체 쪽의 종목을 좀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을 좀 선별적으로 담고 반도체든 이제 2차 전지는 좀 골라서 엇갈리게 매매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서 여전히 이제 종목별로 선별적인 장세 이런 형태를 가고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요약을 좀 해보면 연준과 동상이몽 중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연준은 금리 우리 조금만 내릴 거야. 그러니까 안 내린다 소리 이제 안 해요. 근데 조금만 내릴 거야. 근데 에이 5번은 내릴 거면서 이렇게 이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올라가면 이게 이제 또 소비를 자극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라는 스토리가 또 나올 수도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이거 가지고 좀 흔들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요 흐름 속에서 시장이 이제 사실상 금리 인하를 단정하면서 경기 침체 없다. 그러니까 없는 걸로 보고 겁먹었던 일부 투자들, 우려했던 일부 투자들의 자금이 들어와서 그만큼 올리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 되고요. 근데 이제 다만 10년물 금리가 3.9% 정도에서는 일단 멈춰 있거든요. 앞에 팔자 부는 게 이렇게 간단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물론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저것도 이제 경기가 둔하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할 여지는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3.9%보다 조금 더 내려가서 2년물 금리, 3년물, 10년물 금리가 다 좀 내려가 주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 발표는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주초에 나와서 종목들을 화하고 한번 이틀 정도 강하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선별적으로 올라가고 이런 그림을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감은 있다. 근데 이제 뭐 그래도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반영이라도 돼주면 고맙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이제 특징은 자동차, 해운, 태양광, 제약주들 이런 것들이 오늘 장에서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미국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빅7이라고 불리우는 종목군들이 이게 이제 17일까지부터 12월 17일까지 자른 건데 8%가 올라간 게 제일 많이 올라간 거였거든요. 테슬라가 7.9% 올라간 거. 근데 다른 종목군들이 압도적으로 세요. 심지어는 막 보잉 같은 게 막 20% 중반 정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일루미나가 막 37% 올라가고.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격 부담이 좀 덜한 거. 그러니까 가격 부담이 좀 덜해서 시가총액이 크지 않으면서 경기 침체가, 그러니까 경기 침체 논란이 있을 때는 빅테크가 숫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몰려가잖아요. 근데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 숫자가 좋아질 것 같은데 싶은 종목들까지 매수가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근데 양도세라는 벽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좀 제대로 움직이질 못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좀 풀리게 되면 숫자에 대한 제가 말하는 숫자는 실적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서 좀 폭넓게 종목들의 움직임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하루 종일 좀 병원에 가 있느라고 시간이 너무 늦게 올렸습니다. 이거 좀 양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